네, 머니올라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지난 한 해 동안 머니올라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뭔가 좀 선물 같은 그런 감동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주시기가 또 정말 어려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야신? 야구의 신으로 알려진 김성근 감독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뭘 하러 갔는지 몰라가지고 오다가 길가에는 단풍만 구경하고 왔어요. 단풍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올해는 늦게 들었거든요. 매해 야구할 때나 감독할 때도요. 단풍철이 제일 슬퍼요. 왜요? 선수를 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에서 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결정해야 되니까 그때가 감독 생활에서 제일 힘들 때요. 지금은 어떠세요?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오늘 올 때 기사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단풍이 예쁘나 했어요. 내가 3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인천공항에서 나 스스로가 깜짝 놀랐다. 어마어마하게 이뻤어요. 이렇게 이쁘구나 싶었고, 그리고 애국기를 보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이쁘나 싶었다고. 그 두 개는 아직까지 남아요. 태극기 보고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이쁘나 싶었어요. 대단하구나 싶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럼 단풍을 즐길 겨를이 없을 만큼. 단풍도 보더라도 뭐랄까 일본에서 5년 동안 있다가 오니까 그 순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 하는 이 순간이 밭도 그걸 너무 이쁘게 보였고 태극기가 와 이렇게 대단하구나 싶었다. 태극기가. 감독님을 뵈면은 어떤 질문을 처음으로 드릴까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면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근데 감독님은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라는 책에 나는 내 나이를 모른다. 우리 연배에서 나이를 깊이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이를 의식한다면 이미 갈날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일 할 일만 그리고 내가 할 일만 눈앞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이를요, 의식이 안 한다는 거는 벌써 한 60년 됐나? 그때부터 나이는 의식하지 말아야지 싶어요. 나이 속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면 일을 못해요. 다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니까 다른 사람은 나이 먹었다 하는데 나는 나이 먹었다고 생각도 안 했고 코코를 볼 때 53살이면 35살이니까 나이가. 거꾸로 생각해요. 53이면 35이다. 네. 올해 그러면 실례지만 내년에 28이요. 28이요? 내년에 28 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구나.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 볼 때 이 나이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고. 근데 그런 걸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천연리척으로 열기도 많지 않냐 싶어요.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연습을 하더라도 올해 여름에 더웠잖아요. 더웠죠. 그때 3시간, 4시간 나는 운동장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야구장에서. 선수들은 덥다고 그러는데. 근데 선수들이 덥지 않냐고. 아니요, 괜찮다고. 너들은 젊었을 때부터 피하는 길이만 갖고 왔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식이라고 전혀 없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시간이라는 자체는 나만 갖고 있는 시간이라고. 지금 이 시간은 나만 갖고 있는 시간이다. 네. 감독님을 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자세가 바르고 꼿꼿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서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지 꼭 여쭤봐달라고. 내가 감독을 하면서 시작한 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7시나 그때부터 1시간 가까이 걸어요. 걷는 거. 네, 1시간 가까이. 네, 걷고 다닐 때 그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뭐가 고민이 있든지 뭐라든지 해결 방법이 나오니까 그게 여태까지 살아오는 기본적인 살림이었고 살아오는 길이었고 그리고 아프다 하는 의식은 없어요. 갖고 있어도 사람한테 안 보여요. 나는 아프든 뭐 하든 아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조직에 있으면 아픔 보인다 할 자체는 거기서는 이미
반출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편찮으셨던 적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그게 3번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나를 수술을 해본 낙사가 그 사람이 그 낙사 하는 말, 김 감독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노상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왜 또 하냐고. 얼굴을 보러 왔어요, 그런다고.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몸도 마음도. 근데 건강하다는 의식보다는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건강하니까 이렇다는 생각은 없어요. 네. 그리고 아플 때 그걸로 표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강의하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실 때는 아프다, 뭐 이렇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 앉는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모든 거 그 순간은 잊어버려야지. 그래야 집중할 수 있지 않냐고. 그 이야기는 많이 해요. 올해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데 최강 야구도 잘 마무리가 된 거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야구는 프로야구보다는 힘들었어요. 프로야구 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었다고요? 네. 왜 힘들냐. 프로야구는 감독할 때는 시합 쳤다 하면 다음에 할 기회가 있어요. 제가 야구는 시합 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선수들이 그러니까 한 100명 가까이는 있죠. 근데 그게 가족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생각하면 1년에 잘못하면 400명은 없어져요. 그 책임을로 치야 된다니까 끙끙끙끙 알아요. 한 시합 치고 집에서 프로에서 감독할 때보다 힘들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좀 홀가분하세요? 그 끝나고 가면 뭐 그 속에서 다음으로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 올해 감독님께 가장 기쁘셨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기뻤던 거는요. 올해 시합 안에 제일 이쁘게 깨끗이 하는 야구는 고등학교 체간팀이 있어요. 독수고등학교라고. 그게 3대1로 이겼나? 그 시합에도 그렇게 깨끗한 시합이었어요. 대학생하고 우리하고 하는 건데 네. 20대하고 40대 아니에요. 시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시합 내용이 이렇게 깨끗하게 천천하게 게임을 해가지고 하나 미스도 없이 와 이런 게임을 하셨구나 싶어요. 그때는 이긴 게 자체도 기뻤고 그리고 고등학생하고 이 게임을 했다는 자체가 멀지 즐겁더라고요. 네. 감독님께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에 보면 극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런 순간 진짜 많이 아프셨던 걸로 느껴지는데 그럼 그거를 결국은 극복하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저는 어떻게 보면요. 고민 속에 빠지고 하더라도 빠져나가면 빨라요. 뭐 무슨 이야기가 제가 프로야구에 8개 구단, 9개 구단 돌아다녀도 계약하고 구단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날 첫날 연습 보러 가요. 보러 갔을 때 어느 구단 가도 잘 못했다 싶어요. 그건 왜요? 너무 못하구나 싶어요. 그걸 연습하는 거 다 보고 생각하면서 야구장에서 집 가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후회해요. 근데 후회하는데 그 후회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 날라가 있어요. 뭘 하지. 3일 있으면 거의 다 준비돼요. 후회하면서 동시에 나는 뭘 하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그러니까 시합에 그저께는 쳤다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속에서 방법이 나 이대로 가야 됐다 싶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 밤에 하는 거는 간주에 키어 있어요. 화관안 속에서 움직이니까. 네. 아침에는 간전도 가라앉아 있어요. 냉전된 상황이니까 그게 나오는 아이디어는 밝아요. 밝으니까 집에서 야구장 걸어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상쾌해요. 그거는 빨라요.
빨리 털어내시는 거네요. 예, 왜냐면 리더인데 시합 쳤다고 끙끙하라고 했으면 팀 전체가 망가뜨리고 그걸로 인해서 선수들이 가족들이 전부가 피해자가 되버리잖아요. 지금 뭐 마침 SK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데 2007년에 SK 유니폼을 입고 코리안 시리즈에서 2패 해버렸어요. 네. 잠 못 잤어요. 야구장 시험 끝나서 새벽 3시까지 감독실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마침 우리 집에 아들과 같이 있어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되게 소리치고 갔어요. 대장이 뭐냐 그 모습이야 하고 갔어요. 대장이 뭐 하는 모습인지. 그 모습이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로 털어드려야 될 텐데 끙끙끙끙 하나요. 어떤 생각 갖고 끝났구나. 다들한테 미안하구나. 이쪽은 몰리고 있는 거야 나는. 근데 그 야단 맞고 새벽 3시 반, 4시에 나와서 야 배고프다 가자. 그래서 선도에 가가지고 야 밥집에 찾아가 보라. 근데 밥할 데가 없지 뭐 3시, 4시인데. 할 수 없다. 맥주나 한잔 하자. 그러니까 새벽 5시쯤에까지 술 마신 적이 있어요. 그거 3개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술은 안 깼는데 연습하는데 구경하러 갔어요. 이구가 SK의 시작이에요. 그게 가서 선수 둘이가 김재영이라고 하나하고 정근호가 연습하는 거 봤어요. 둘이 다 못 쳤어요. 그리고 김재영이는 시합에 못 나갔고 김재영이는 자기 선수로서의 마지막에 카드예요. 잘못하면 은퇴할 마음이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연습하는 거 보고 나한테는 팍 왔어요. 역시 이 둘이 쓰자 싶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그 다음날 시합에 1번하고 3번 시켰어요. 얘네들이 SK를 살려줬어요. 그 사람들이 SK를 살렸다. 정근우 선수한테 매우 따뜻한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냉정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선수들이 2년쯤 되면 참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감독님 괜찮다? 예. 내가 약하구나요. 약해가지고 1년, 2년쯤을 지나면 내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들이 뭐 심한 이야기를 갖고 놀라는 애들이 있어요. 네. 애들이 뭐라면 특히 정근우 같은 케이스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하다 보면 내가 이야기한다는데 뭘 하는구나. 이거가 크로스 돼요.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뻥 장난감 비슷하게 내가 펑펑 말 던져버리니까 실례지 마, 지랄하지 마, 이리 와봐. 이런 말을 하니까 풀려버려요. 저희도 좀 느꼈어요. 처음에는 되게 무서우신 분이신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많이 재밌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걸 약하다고 표현하시네요. 내 약하다 하는 것보다요. 내가 왜 이런 신경을 갖고 있냐면 저 가난하게 살았구나요. 네, 봤습니다. 가난하게. 정말 가난했다고. 도시락 반찬이 간장밖에 없었다고.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순간순간의 괴로움이 순간의 아픔이라든지 모든 걸로 그거 갖고 마음속에 갖고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일론대로 행동했고 막 했고 또 감독 생활하고 선수 생활하다 안 될 수도 있고 안 된 것 같고 아쉬움을 가져본 적은 없죠. 예. 역시 하면 되지 싶어.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빨라요. 그러니까 이 생활에 지금 최강야구만 하고 있더라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데 있지 싶을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구도 낙이구나 싶어. 하다못해 연습하려고 그럴 때 우리 선수들은 시합 때만 나왔지 올리온치기는 자기네들이 자유해요. 안 나와요 연습에. 내가 와서 2년째부터 스케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우리 야구 선수냐? 이런 말까지 들려와요. 그만 매일 연습을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나는 초 때 두산하고 시리즈 연말 시합 다 마치고 시즌 마치고
우리하고 시합했었어요. 그게 졌어요. 9회 말에. 네. 그게 하나 맺히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 했던 이유가, 친 이유가 시합에 할 때 야구 룰루가 있을 텐데 우리 나름대로 그걸 안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안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한이 맺혀 갖고 어떻게든 이겨야 돼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선수들은 불평이 나오죠. 뭐 그렇게 하고 뭐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갔는데 그 선수들이 안 나와 이제는 뭐 가고 이래. 그러면 처음에는 이리 와봐 너 왜 안 들어와 하지 말라.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면 그래 돈 벌어라 이 이야기가 내가 나와요. 연습 안 해요. 어떨 때는 한 명이 나와요. 2명 나와요. 야 슬프구나 싶어. 내가. 네. 처음에도 그 신경이 다 갖고 있었는데 바뀐 거는 한 명이라도 여기 나왔을 때 하겠다고 왔지 않냐 싶어. 그 하나라도. 그러면 이걸로 내가 또 잘해줘야지 싶어요. 이 신정하고 바뀐 거예요. 아까 옷 얘기해 주셔서 어떤 옷을 입고 뵐까라고 하다가 사람들은 어쨌든 그 가장 기억하는 게 이 SK 와이번스의 왕조 시대를 만든 분으로 감독님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 옷을 특별히 골랐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감독님은 왕조 시대, 그러니까 그 옛날이 좋았던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신 분이시네요. 사실 이 책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제목이 인생은 순간이다라고 돼 있는데 제목만 봤을 때는 왜 인생이 한순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한순간에 지나간다.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감독님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죠. 이 순간에 제 제목은 초가 붙였구나요. 직접 붙이셨어요? 네. 이거 내가 했구나요. 네. 네. 작가하고 하다가 마지막 이 책이 어떡할까요? 그랬어요. 이 책 만든 사람은 나한테 대기하란 말 있어요. 왜요? 야단 맞았어요? 네. 이거 책 보시면 앞에 표시, 뒤에 표시 있죠. 제일 마지막 표시. 네. 바다가 나오죠. 그거 제일 앞이었어요. 아, 이걸 원래 제일 앞에다가 있었어요, 이게? 앞에 있었어요. 그 뒤에 갖고 갔죠. 그 책 자체로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감독님이 바꾸신 거예요? 네. 제목도 그렇고 그 글씨 자체도 이거 책도 다 볼 때 책이라고 하면 요새 그렇지 않아도 책을 안 보는데 글씨 가늘게 길게 하면 사람 안 본다고. 책 그만 버린다고. 약간 크게 하라. 그거를 공격 사이로 열어라. 예. 아, 그래서 읽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채가 이런 그릇이 없애라고. 그 선수가 이 선수가 이렇게 바꾸라고. 책 편집자한테도 감독님 역할을 하셨네요. 책을 할 때요. 처음에 딱 할 때 볼 때 이 책을 어떻게 내려고 그런 거예요. 왜? 독자가 봐야 되는 책인데 이래하면 보기 어렵지 않냐. 그러면 조금 보다가 버린다고 이거. 그 할 때 야구라고 하나에 뭐가 있다. 학생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게 만들으라고. 사실 이 책들은 지금 KBS 도서관에 있는 감독님 관련 책이 이렇게 여러 권들이 있었는데 다 가져왔거든요. 이 중에서 혹시 감독님께서 특별히 애착이 가시는 책들이 있을까? 이게 신간이고 보면 예전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요. 감독은 이런 거 있죠. 꼴찌를 1등으로. 네. 이런 거는 그때마다 생각이 있던 게 바뀌었잖아요. 예전과 지금은 생각한 게 달라지셨어요? 네.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그때는 책 속에서 꼴찌 1등이라고 하는 자체 그런 소식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싶어요. 그게 연장성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책, 김성근이다 책. 김성근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도 이걸로 볼 때 내는 책 낼 때 사진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 사진. 때. 여기 와이번스 사진. 근데 이 속에는 있던 역사가 많아요. 나하고 지나가는 애들이. 네. 이거
이 책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틀려요. 이걸로 볼 때, 아, 이런 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책으로 볼 때 이쪽에는 쭉 보다가 마지막에 그림 하나 봐도 뭔가 감이 와잖아요. 네. 감독님을 그러면 만약에 최강야구를 보고 감독님의 팬이 됐다. 요즘 그런 20대 뭐 여성 야구 팬도 많이 생겼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럼 이 책부터 읽는 게 제일 좋겠네요. 많이 변한. 근데 이 책을요, 보기 시작하면 기쁜 데가 있는데, 이거요? 예, 다 골치로 일동이라고 하는 안에 그게 더 슬픔이 많아요. 어떤 슬픔?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얼마큼 부담이 있게 어떻게 했냐. 아, 꼴찌를 1등으로 네. 할 때. 감독님은 호랑이 감독님이라는 어떤 별명이랄까? 그렇게 불리시는데 그 호랑이 감독님으로 불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호랑이라고 한 거는요, 뭐든 뭐, 나는 이거라 결정하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코업이 이리 때 있다, 여기 사라진다, 뭐 한다, 이리 때도 놔둬요. 예? 급 깨지는데 떨어졌어요. 깨지도 할 수 없다 싶어요. SK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팀이에요. SK 처음에 선수할 때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풀어지지? 어떻게 돼? 풀어줘요. 이거예요. 이거는 그게 완전히 이 친구로 키워야 되겠다는 의심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프니까 야, 싫어. 쉬는 순간에 그 아이는 없어져 버려요. 예? 제일 어려운 건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냐. 고비로 넘어간다는 서로 간에 승부야. 내가 이기냐, 너가 이기냐 그래. 그리고 그때 내가 손으로 내밀으면 이미 끝나버려요. 한 번 내면 얘네들이 노상 기다려요, 이 손으로. 이 기회를 탁탁 찾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썼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뭐. 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잔점까지. 그리고 이는 도주는 선수하고 나하고는 싸움이에요. 선수를 나보고 욕바가지를 해요. 욕바가지로. 왜요? 네. 대한민국 할 말이 있잖아. 아이씨라면 해요. 그건 아이씨가 나 뭔지 몰랐구나. 무슨 뜻인지. 근데 나는 여기서 막혀요. 나는 여기만 보고 가지. 얘를 안 보고 가니까. 가다가 보면 이 근처에 사람이 인간로서의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신뢰가. 그리고 선수가 가진 나에 대한 신뢰는 진짜 나를 애켜주구나, 나를 키워주구나, 이 생각 갖게 돼요. 그걸로 내가 조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이때쯤 됐을 때, 네. 천점을 갔을 때 얘네들이 하는 말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 과정이 필요하네,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여기 가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왜 거지. 그 과정이 필요했는지. 그러면 조직이로서는 제거예요. 조직이 만들어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야, 아빠 싫어. 조직이는 영원히 못 만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과정의 슬픔이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슬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콜칠 1등이라고 하거든. 완전히 밑바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과정이냐 싶어요. 여기서 나오는 과정, 여기 나온 거하고 이쪽에는 너무나 조금 부드럽고 네. 개인적인 이야기고 지금 말씀드린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다. 이 과정이라고 한 게 팁을 볼 때 SK가 좋았던 거는 이 과정도 선수가 다 갖고 있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그 갖고 과정을 있어요. 경험해서 그러면은 그때 그 선수들이 갖게 되는 감독님에 대한 어떤 신뢰는 어마어마하겠네요. 그거는 뭐 내가 얼굴만 돌리면 애들이 톨았죠. 벌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 연습할 때 감독실에서 나와서 한번 줘요.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 감독님? 이런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느낌이 나가는 것보다 1cm 이만한 것도 안 넣죠. 이리 와보라고 그러죠. 저 멀리 홈베이스 쪽에서 외야석이 다 보들려 있으면 이리 오라고 그러죠. 너 아까 이랬지. 이런 것도 안 넣죠.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어요. 잡았다는 표현이 참